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아주 기괴하고도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돈, 그 가치의 기준이 되는 미국의 금고 속 이야기인데요. 전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 어딘지 다들 아시죠? 네,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미국이 자기네 장부에는 이 금의 가치를 전 세계에서 가장 형편없는 헐값으로 적어두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금 1온스는 수천 달러를 호가하며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미국 재무부는 여전히 50년 전 가격인 딱 42달러로 장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담당자가 게을러서 업데이트를 안 한 걸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이건 미국이 전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판이 완전히 엎어지는 순간을 대비해 숨겨둔 최후의 핵버튼 같은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50년의 침묵을 깨고 서서히 거론되기 시작한 이른바 금 재평가 시나리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달러와 비트코인, 그리고 실물금의 거대한 전쟁에 대해 뼛속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안전벨트 꽉 매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이니까요. 우리는 지금 아주 기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금값이 미친 듯이 치솟고 있는데도 세계 경제의 심장부인 미국 재무부의 시계는 1970년대 초반에 딱 멈춰서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감이 안 오시죠?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강남에 5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세무서 장부에는 50년 전 할아버지가 샀던 가격인 딱 1,000만 원으로 적혀 있는 꼴입니다. 왜 미국은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장부상의 숫자를 건드리는 순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달러 중심의 자본주의 질서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을 깨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절벽 끝에 서 있기 때문이죠. 미국이 이 금 재평가 카드를 꺼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그야말로 현대판 연금술입니다. 미국은 금을 단 한 돈도 팔지 않고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 자판 몇 번 두드리는 것만으로 나라 자산을 수조 달러씩 늘릴 수 있습니다. 돈을 새로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나라 빚이 늘어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금의 가격표를 현실화하는 건 아무런 부채 부담 없이 막대한 현금을 창출하는 효과를 냅니다. 지금 미국이 짊어지고 있는 국가 부채, 그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미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조차 안 되는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이 지옥 같은 빚 잔치를 한 방에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마법, 그게 바로 금의 가격표를 다시 적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이 마법 같은 시나리오 뒤에는 금 리스라는 이름의 아주 흉악한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거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월가의 거대 은행들은 중앙은행에서 금을 빌려다가 여기저기 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아주 가관입니다. 실제 금은 금괴 하나뿐인데 서류상으로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수백 번씩 빌려준 것처럼 꾸며놨거든요. 이걸 우리는 종이금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금이 넘쳐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은 텅텅 비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만약 미국이 금 가격을 재평가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금 내놔! 라는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할 겁니다. 빌려준 척만 했던 은행들은 혼비백산해서 실물금을 구하러 뛰어다니겠지만 이미 때는 늦었겠죠. 이건 단순히 금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수백 년간 쌓아온 금융 시스템의 신뢰가 단 며칠 만에 가루가 되어버리는 경제적 멸망의 시나리오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혼란은 월가의 심장부를 도미노처럼 쓰러뜨릴 겁니다. 금리스라는 사기극이 들통나는 순간 그걸 담보로 굴리던 파생 상품과 신용 시스템이 한꺼번에 터져나갈 겁니다. 대형 투자은행들은 유동성 위기에 빠질 거고 이건 2008년 금융위기 따위는 애들 장난으로 보일 만큼 강력한 충격으로 다가올 겁니다.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세상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단단한 자산으로 몰려들겠죠. 신뢰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눈에 보이는 실물금만이 남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금의 정체성이 바뀌는 걸 목격하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금이 그저 인플레이션 방어용 투자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국가의 생존이 걸린 전략적 무기가 될 겁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금을 사 모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금은 더 이상 은행끼리 빌려주고 이자나 받는 한가한 자산이 아닙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혹은 금융 시스템이 붕괴했을 때 내 나라를 지켜줄 최후의 방파제인 거죠. 이제 금을 빌려달라 하는 말은 내 목숨줄을 나한테 맡겨라 라는 말과 똑같아졌습니다. 결국 실물금을 손에 쥔 자가 다음 시대의 패권을 쥐게 될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손님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입니다. 금이 재평가되고 실물 수요가 폭발하는 시점에 비트코인도 같은 궤도를 그리며 튀어오를 겁니다. 왜냐고요? 둘 다 희소성이라는 공통된 운명을 타고났으니까요. 특히 지금의 썩어빠진 금융 시스템에 질려버린 사람들에게 중앙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트코인은 구원투수처럼 보일 겁니다. 미국은 아마 이중 전략을 쓸 겁니다. 금으로 과거의 빚을 털어버리고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을 대량으로 확보해서 미래의 금융 패권까지 손에 넣으려 할 겁니다. 금은 과거의 신뢰를 상징하고 비트코인은 미래의 신뢰를 시험하는 자산으로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포식자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사냥하려 할 겁니다. 만약 이 모든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그 충격은 1971년 닉슨 쇼크를 수천 배는 상회할 겁니다. 우리가 돈이라고 믿어왔던 종이 쪼가리들의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재정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테니까요. 물론 이 버튼을 누르는 건 미국 입장에서도 엄청난 도박입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천문학적인 부채에 짓눌린 미국이 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은 결국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믿어왔던 가치의 기준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세워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금이라는 카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던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자산 가치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의 질서도 결정될 겁니다. 지금 조용히 시작된 이 자산 패권 전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금과 비트코인, 이 두 개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세상을 뒤바꾸는지 말이죠. 변화의 흐름을 읽는 사람만이 이 거대한 경제적 전환기 속에서 살아남아 자신의 부를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이 숨겨둔 42달러의 비밀, 그리고 다가올 금 재평가의 시대. 여러분은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저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통찰력을 한 단계 높여드렸다면 글로벌 경제 이슈 트래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소름 돋고 통찰력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